2026년 63회 변리사 시험 1차 대비 상표법 입문 강의 50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윤영근 변리사입니다. 자, 50회 강의에서는요, 우리가 이제 취소 심판에 관한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소 심판, 우리가 심판들을 계속 보고 있는데, 상표법에서는 무효, 취소, 권리범용 심판 모두 중요합니다. 다만 이제 취소 심판의 경우에는 이게 또 여러 가지 취소 사유가 있는데 딱 3가지 정도만 제일 주로 시험에 나오고요. 나머지는 참고적으로 법조문만 알고 있으면 크게 문제가 없게 됩니다. 자, 취소 심판을 전체적으로 보는 두 문자 암기 코드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소 심판입니다. 취소 심판의 경우에 우리가 119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120조도 취소 심판 중에 있는데 그런 건 사용권 취소에 관련된 겁니다. 사용권 취소에 해당될 정도가 되면 119조에 따라서 상표권도 취소가 되거든요. 자, 그럼 보통 어떤 경우냐면, 자, 이렇게 상표권이 있고요. 우리가 이제 취소 심판은 무효 심판과 다르게 등록할 때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등록 이후에 이렇게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이전을 잘못했을 때, 그러니까 항상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등록 이후의 문제입니다. 물론 무효 심판에 관련해서 무효 사유 중에 일부는 등록 이후에 문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이제 후발적 무효 사유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후발적 무효 사유도 원래는 처음에 도입될 때 2001년도인가 도입될 때 이게 취소 사유로 해야 된다 이렇게 다툼이 좀 있었는데 후발적 무효 사유라고 한 겁니다. 이제 식별력과 관련된 것들이 좀 있어서 후발적 무효 사유라고 했고요. 항상 개념은 등록 이후에 사용이나 이전을 잘못했을 때, 유명한 취소 심판이 불사용 취소 심판이죠. 등록 후에 일정 기간 사용을 안 했을 때, 잘못 사용했을 때 부정사용 취소 심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게 이제 1호하고 2호에 해당하고요. 취소 사유 중에 119조 1항 1호, 2호 사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전을 잘못했을 때는 4호가 있고, 그 다음에 불사용 취소 심판이 3호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다. 그래서 요거 취소 심판은 항상 등록 이후의 문제다라는 걸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용을 했을 때 문제고요. 자, 취소 심판은 그래서 암기 코드로 알려드립니다. 저교제 범증 사유, 저교제 범증 사유.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취소 사유는 119조 1항 1호부터 9호까지 9개가 있는데 다행히도 시험에 나오는 거는 주로 1, 2, 3호고요. 이제 1차 시험의 경우에는 나머지 4호부터 9호까지 법조문 위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판례가 없어요. 1, 2, 3호에 판례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도 특히 이제 1차, 2차 공통적으로는 당연히 1, 2, 3호에서 나오고요. 1차 시험에서는 진짜 10년에 한 번 정도, 어쩌다 한 번씩 법조문이 나오니까 법조문만 특징을 잡아서 정리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취소 사유가 1호부터 9호가 있는데 그 중에 1, 2, 3호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원칙과 예외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는 3, 4, 6호에만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잘 보시면, 자, 3호가 1, 2, 3호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3호가 좀 특이하죠. 그래서 이제 3호가 불사용 취소 심판으로서도 중요한 내용인데 시험에 당연히 잘 나오겠죠. 그러니까 원칙에서 벗어나는 게 3호밖에 없거든요. 1, 2호는 원칙이에요. 지금 원칙과 예외를 나누어서 설명드릴 겁니다. 취소 심판을 진행할 때 절차로서. 그래서 여기서 기억하실 거는 1호부터 9호까지 9개의 취소 사유가 있고 그 중에 1, 2, 3호가 중요하다. 그런데 하필이면 원칙과 예외를 설명드릴 건데 여러 가지 취소 심판 절차 중에 3호만 특이하게 중요한 것 중에 3호만 예외다. 1, 2호는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뭐 틀릴 일이 없죠. 그다음에 4호나 6호는 예외인데 이번 시험에 거의 잘 안 나오니까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보겠습니다. 우리 저교제, 그러면 청구인 적격이었죠. 무효 심판에서도 청구인 적격은 자, 원칙과 예외로 계속 말씀드립니다. 취소 심판 사유 중에 우리가 1호부터 9호를 항상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은 모르니까 그냥 특징만 보자 이거예요. 예외는 3, 4, 6호에만 있다. 나중에 결국 다 이거는 외우셔야 되고 바로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자, 청구인 적격은 원칙은 죄송합니다. 여기 잘못 나왔네요. 여기 이제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여기 제가 잘못한 오탈자를 못 발견했네요. 누구든지인데 4, 5하고 6호에서는 예외적으로 이해관계인이 해당됩니다. 3호 같은 경우, 근데 이제 아까 3, 4, 6호가 예외라고 하지 않았어요? 라고 하는데, 좀 아쉽게도 3, 4, 6호가 동시에 다 예외인 경우가 아니고, 3, 4, 6호만 예외에 해당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구분을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청구인 적격은 4, 5하고 6호만 예외고요. 3호도 누구든지 할 수 있게 이게 예전에 개정됐습니다. 2016년도에. 그래서 4, 5, 6호 중에 하나겠구나. 다행히 이제 시험에 잘 안 나오는 것들이니까 청구인 적격은 크게 문제될 게 없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죠. 누구든지. 그러니까 문제될 게 거의 없죠. 청구인 적격. 자, 그 다음에 요는 저는 이제 무효 심판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무효 심판은 제가 사라고 했습니다. 적사제. 근데 취소 심판을 좀 구분하기 위해서 취소 사유의 요건을 검토하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일부러 요라고 넣었습니다. 자, 1호부터 9호죠. 그렇죠? 그 중에 1, 2, 3호가 중요하다. 그럼 이제 취소 사유를 체크를 했다면, 자, 이게 제척 기간입니다. 자, 제척 기간은 122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취소 사유는 122조 2항입니다. 무효 심판과 관련된 게 122조 1항인데, 자, 이게 원칙은 취소 사유 소멸을 하게 되면 3년 내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드디어 3, 4, 6호 동시에 예외죠. 3, 4, 6호는 제척기간이라는 게 없습니다. 언제든지 요건만 되면 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취소 사유 소멸일로부터 3년이라는 제한이 없다 이겁니다. 제척 기간입니다. 근데 예외가 있네요. 3호는 요건만 되면 해당되는구나. 그리고 1, 2호는 취소 사유 소멸일로부터 3년. 자, 요게 이제 조금씩 헷갈릴 겁니다. 자, 이걸 계속 반복해서 보셔야 되고 우선 이 암기 코드를 자꾸 입에 대내시고 떠올리시는 게 좋습니다. 제척 기간 원칙과 예외가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청구 범위로 갑니다. 청구 범위는 원칙적으로 지정 상품을 얘기하는 건데 전부 해야 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3호의 경우에 예외가 있습니다. 지정 상품의 경우에 일부만 상품별로 불사용 시도 심판은 이게 불사용 시도 심판이라고 했잖아요. 청구가 가능합니다. 유일합니다. 불사용 시도 심판만. 요것만 예외예요. 나머지는 무조건 지정 상품 전부를 해야지 일부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 좀 더 복잡하게 들어가면 여기 일부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중간에 그러면 일부를 취하할 수 있느냐? 그건 안 돼요. 불사용 시도 심판에는. 근데 요런 게 이제 헷갈립니다. 지정 상품별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그래서 나중에 정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정리한 걸 다 나눠 드릴 거고요. 그런 것들은 뭐 1차, 2차든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됩니다. 청구 범위의 예외가 3호구나. 청구 범위를 얘기를 하고요. 자, 증은 증명 책임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취소 사유에 대한 증명 책임은 누구냐? 그러면 항상 취소 심판 청구인이 원칙이에요. 상표권을 취소를 시키는 사람이 뭔가를 자료를 가지고 하겠죠. 그런데 불사용 취소 심판만 예외적으로 상표권자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불사용은 내가 사용했다는 걸 증명이 더 쉽기 때문에 불사용이라는 거는 증명은 어렵잖아요. 그냥 내가 못 봤어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으니까 사용한 걸. 그래서 상표권자가 불사용해서 증명 책임이 바뀝니다. 3호. 자, 3호가 아까 예외가 좀 계속 있었죠. 청구 범위도 그렇고 증명 책임, 그렇죠? 제척 기간도 예외. 그 3호에 대한 예외가 좀 많아요. 그래서 원래 솔직히 이 암기 코드는 1, 2, 3호 중에 1, 2호는 원칙이고 3호가 예외가 많다 이거죠. 그래서 증명 책임에 관한 것이다. 자,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정 변경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우리가 사실관계가 변경됐을 때, 자, 만약에 취소 사유에 해당됐어요. 근데 취소 심판 청구했는데 청구에 만약에 사정 변경을 하면 그걸 인정을 해줄 수 있느냐? 당연히 원칙적으로 인정 안 하겠죠. 그렇죠? 그래야 되는 거죠. 뭐 불사용 취소 심판 청구했더니 갑자기 사용을 해. 그랬더니 그럼 불사용 해당 안 돼.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 이거죠. 청구하면 뭐 그걸 인정 안 해. 그런데 4호하고 6호는 인정을 합니다. 얘네들은 이제 법조문만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4호, 6호. 그래서 지금은 뭐 당장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취소 심판 청구의 사실관계 변하는 거를 체크해 주는 거. 별로 안 중요한 4호, 6호죠. 그래서 다행히 다른 것들은 다 원칙 인정 안 한다. 불사용 심판 1, 2, 3호 다 그런 건 인정 안 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효과죠. 효과는 자, 취소 심판을 청구했어요. 그러면 취소 심판 청구하고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30일간 어떤 소송을 안 하면 나중에 30일이 경과하면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확정일로부터 소멸해요. 이걸 장래효라고 합니다. 그런데 역시 3호 또 예외죠. 얘는 취소 심판 청구일로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만약에 청구를 한 시점이 있고요. 취소 심판 이때 그 다음에 취소 심결이 된 시점이 있을 거예요. 이때 심결 이렇게 해서 심리를 해서 그다음에 심결을 했다고 해서 바로 확정되는 게 아니고 일정 기간 30일 정도 소송을 해야 되는데 소송을 안 했다 그러면 이때 확정이 되겠죠. 그러면 원래는 언제부터라고요? 원래는 이때부터 소멸해서 효과를 가지는데 불사용 취소 심판은 자, 심판 청구한 날로부터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확정이 되면 다 요때부터 없었던 걸 보는데 요 사이에 이렇게 장난치는 게 좀 있었어요. 예전 규정 등.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일본에도 이런 제도가 있는데 그걸 좀 따라해서 아예 심판 청구일로부터 확정된 걸로 하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취소 심판 청구를 했을 때 이게 소멸될 걸 걱정하고서 상표를 요때 출원하거나 막 특이하게 뭐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아예 상표권이 소멸되는 거를 아예 청구일로부터 해놨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잘 기억 못 하시더라도 요거는 기억합시다. 취소 심판의 암기 코드, 저교제, 범증, 사유. 그 다음에 3, 4, 6호가 주로 예외인데 3호 때문에 만들어졌다. 청구인 적격, 우리가 취소 요건, 제척 기간, 청구 범위, 증명 책임, 그다음에 사정 변경 효과. 저교제, 범증, 사효. 저교제, 범증, 사효. 자, 자꾸 외우시고 입에 자꾸 붙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의 공부명은 결국 해낸 사람은 계속 한 사람이다. 계속 무언가를 하는 사람이 무언가를 해낸 사람이다 이거죠. 결자가 있네요. 자, 이번 50회는 좀 오탈자가 2개나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자, 결국 해낸 사람은 끝까지 여러분들의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한 사람이 결국 뭔가 목표를 이루게 됩니다. 자, 2020년 63회 상표법 입문 강의 50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회차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윤영근 변리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